새벽 4시 37분, 눈이 떠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갑자기 가슴 한복판에 돌덩이 하나가 얹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상했습니다. 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버텼고, 또 버텼습니다. 아이들 다 키웠고, 자리도 잡았고,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 4시에 혼자 누워 뭔가 텅 빈 기분이 드는 걸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수천 명에게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내가 여기 있었다는 흔적이 사라지는 것.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 돈 걱정도 아닙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슬슬 연락이 줄어듭니다. 대화 자리에서 내 이야기보다 자녀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거울 앞에 서면 언제부터인가 낯선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70대에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 80대에도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공기가 달라지는 사람. 반면 50대 중반에 이미 마음이 늙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눈에서 빛이 꺼진 사람.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성공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품격 있는 사람들에겐 남들이 모르는 단 3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마지막 발달 단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아 통합 대 절망. 내가 살아온 삶을 온전히 긍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하며 후회와 절망 속에서 마감하느냐의 갈림길에 대해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통합에 이른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된 특징. 바로 지혜입니다. 단순히 오래 산 지식이 아니라 삶의 굴곡을 온몸으로 겪고 난 후 생겨난 깊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는 오늘 그 답을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몸, 관계, 그리고 정신입니다. 이 3가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나이에도 품격은 지켜집니다. 결핍 없는 신체로서 근육은 노후의 가장 정직한 연금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노화 연구소에서 수십 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 중 하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신체적 예측 변수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혈압도 아닌 55세 시점의 악력, 즉 손을 쥐는 힘이었습니다. 악력은 단순히 손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신 근육량의 지표입니다. 근육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느냐의 신호입니다. 왜 근육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근육은 자유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나 화장실 좀 데려다 줘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잃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둘째, 근육이 줄면 뇌가 먼저 늙습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쉽게 말하면 뇌세포를 살리는 비료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뇌를 굶깁니다. 셋째, 근육은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시켜줍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사람을 못 만나고, 사람을 못 만나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더 안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의학이 말하는 노년 고립의 악순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딱 한 가지만 권해드립니다. 스쿼트 하루 10개.
무릎에 무리 없는 방법으로 의자를 잡고라도 좋습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 이것이 허벅지를, 엉덩이를, 허리 주변 근육을 살립니다. 넘어지지 않는 힘, 일어서는 힘. 그 힘이 품격의 가장 물리적인 기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더하자면 바로 걷기입니다. 단 목적지를 정해두고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걷는 산책도 좋지만 오늘은 저기 있는 카페까지 걷겠다라고 정해두면 그것이 작은 목표가 되고 성취가 되고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몸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근육은 70세에도 80세에도 자랍니다. 인간의 몸은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노년의 중요한 관계의 미학 중 하나는 자녀로부터의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잠깐 멈춰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당신의 인생에서 나 자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평생을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 헌신은 아름답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식이 노후까지 그대로 이어지면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은 독립했는데 여전히 자녀의 삶을 중심으로 내 하루를 설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전화를 안 하면 불안하고 며느리나 사위의 태도에 상처받고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 된 분들. 이분들은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사랑이 깊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빈 둥지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둥지는 비었는데 새는 아직 거기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할수록 자녀는 부모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것은 자녀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의 정서적 의존은 부담입니다. 사랑인데도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그게 관계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반면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고, 취미가 있고, 배우자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면 자녀가 더 많이 옵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쏟던 에너지의 30%를 나에게로 돌리십시오. 갑자기 100%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30%만. 그 30%로 오래도록 하고 싶었던 것을 하십시오. 오래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오래 걷고 싶었던 길을 걷고, 오래 만나고 싶었던 친구를 만나십시오. 두 번째, 외로움과 화해하십시오.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에게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야 타인과 있는 시간이 풍요롭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이 관계에서도 품격 있습니다.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십시오. 자녀가 떠나고 나면 많은 부부가 서로를 낯선 사람처럼 마주하게 됩니다. 20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막상 둘이 남겨지니 할 말이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기회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사랑해서 만났던 그 사람과 다시 오롯이 마주할 시간이 생긴 겁니다.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처음 가보는 곳에 가고 젊어서 못했던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노후의 최고의 동반자는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늙지 않는 지적 호기심의 힘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어른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 75이십니다. 은퇴 후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러 도서관 디지털 강좌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엔 강사보다 물어보는 게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그분은 본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주제는 50년간 직접 키운 텃밭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특별히 대단한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인지 예비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뇌도 근육처럼 쓸수록 강해집니다. 배움은 뇌 속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고 그 연결망이 치매와 인지 저하에 맞서는 방패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적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기다림이 생깁니다. 내일 또 배울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그 기다림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합니다. 반면 배움을 멈춘 사람에게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대화가 끊깁니다. 젊은 사람들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단절이 쌓이면 결국 스스로 세상의 변방으로 물러서게 됩니다. 이것이 정신의 노화입니다. 몸의 노화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쓸쓸합니다. 그럼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배움이 살아남기 위한 배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기쁘게 하는 배움을 하십시오. 수채화를 배워도 좋습니다. 영어를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와인의 세계에 입문해도 좋습니다. 역사책을 읽어도 요리를 배워도 악기를 잡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이 아닙니다. 계속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이 든 사람의 진정한 매력은 답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나도 좀 알려줘라고 말할 줄 아는 어른.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젊은 세대와의 다리를 놓습니다. 호기심은 노화를 거스르는 가장 우아한 저항입니다. 당신의 가을은 찬란할 자격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젊음은 알지 못하고 나이 들면 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그 속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 자유를 지키고 적당한 거리로 관계를 존중하며 호기심으로 정신을 깨워두십시오. 이 세 가지가 단단히 서 있으면 노후는 쓸쓸한 황혼이 아니라 찬란한 골든아워가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을은 아름다울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스커트 10개이든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든 오랫동안 미뤄뒀던 책 한 페이지이든 그 하나가 오늘의 여러분을 어제와 다르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혼자 눈이 떠진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나를 향해 오늘 단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래된 책 한 권을 펼치는 것도,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문자 한 줄 보내는 것도 충분한 한 걸음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가 지금 가장 되찾고 싶은 것은 뭐뭐이다. 빈칸을 채워주세요. 단 한 단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오늘 밤 똑같은 새벽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진짜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 질문을 시작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